안녕하세요, 차플리 이영빈입니다. 이 차는 분명히 가족을 위한 패밀리카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은 아빠의 도파민을 채워주기 위한 차로 만들어지기도 했죠. 가족을 핑계로 살 수 있는 운전자를 위한 가장 이기적인 패밀리카, BMW X7 M60i 시승기, 끝까지 함께 하시죠. 기분 끝내주죠. S68 엔진 트윈터보 V8입니다. 최고 출력은 530마력, 최대 토크는 76.5kgm, 제로백은 단 4.7초에 불과한 엔진이죠. BMW의 최신 8기통 엔진이자 어쩌면 마지막 8기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BMW라고 하면 당연히 직렬 6기통 메이커 맞지만 V8 엔진도 그 못지않게 잘해왔습니다. BMW는 언제나 자연흡기 같은 재빠른 반응성을 가장 중심에 두고 8기통 엔진을 개발해왔어요. 그 시작은 2008년에 나왔던 N63 엔진이었죠. 세계 최초로 터보차저를 V자 계곡 안에 집어넣는 핫비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엔진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이 공기가 이동하는 경로를 극단적으로 줄여서 터보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구조였는데, 이게 양산체에 들어가면 열 관리가 안 될 거다라고 모두가 우려했지만 BMW는 이걸 고집스럽게도 당시 X6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엔진 과열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죠. 201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수많은 소송과 리콜을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걸 계속 테크니컬 업데이트, 이 TU 버전을 내놓으면서 개선을 했고, 지금은 가장 뛰어난 핫비 열관리 노하우를 갖게 됐죠. 그때 BMW의 도전이 위험하다고 말했던 회사들도 지금은 다 핫비 구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BMW는 이후에도 터보렉과의 싸움을 계속하면서 지금의 S68 엔진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반응성이 이 자연흡기 엔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기존 N63, S63 엔진에서 터보렉을 더 극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터를 변속기 안에 집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전기 모터가 정말 짧은 순간에 가속을 보조해주고요. 여기에 전자식 가변 밸브 타이밍, 일렉트릭 베노스도 적용이 됐습니다. 원래도 가변 밸브 타이밍은 장착돼 있었지만 이게 유압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어요. 오일 압력이 찰 때까지 아주 미세한 딜레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기 모터가 직접 캠샤프트를 돌려서 이 밸브 타이밍을 맞추는 겁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그 찰나의 순간에 엔진이 숨을 들이마셔야 되는 정확한 타이밍을 전기 모터가 빛의 속도로 맞춰주는 거죠. 예전에는 오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그 미세한 틈을 이제는 전기 모터가 메워주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자연느끼 같은 즉각적인 반응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엔진이라는 건 너무 복잡하죠. 전기차였으면 그냥 앞뒤로 모터 하나씩 달아서 딸깍 하면 500마력, 600마력이 나오는 건데, 엔진은 이렇게 어렵게 세밀한 부분들을 다 조절하고 나서야 즉각적인 반응도 나오고 배출가스 규제도 맞추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전기차 시대의 이런 복잡한 기계 장치는 어쩌면 시대착오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 엔진을 갖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기술과 돈을 쏟아 부어서 회전 질감, 반응 속도 하나를 위해서 집착하는 차가 다시는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가장 완벽한 반응을 위해서 공기의 흐름, 밸브의 각도, 오일의 압력까지 통제하는 이 집요함, 단순히 바퀴를 굴리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인류가 내연기관 끝판왕까지 도달했다는 증거품을 소유하는 기분입니다. 편리함은 전기차에 양보하더라도 이 기계적인 완성도가 주는 벅차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지금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도 이 M 퍼포먼스 모델이다 보니까 뭐 에코 프로로도 설정할 수 있지만 컴포트 모드로 주행도 가능하고요. 스포츠 모드도 두 단계가 있습니다. 스포츠 기본 모드가 있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어요.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익스트림 다이내믹 세팅이라고 해서 조금 더 엔진의 RPM을 길게 쓰고 이 스포츠 주행에 최적화된 모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한번 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괴물은 괴물입니다. 사실 저는 X7 같은 이 컴포트 SUV,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패밀리성이 가장 강조하는 SUV에 M이라는 이 배지가 붙는 게 과연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실제로 가속을 해봤을 때 느낌은 M 배지가 꽤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네요. 5100mm가 넘는 길이와 1800mm가 넘는 높이를 갖춘 차, 이 덩치를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경쾌함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엔진의 스포츠성 이 엔진의 가속 능력은 너무 좋네요.
확실히 이 패밀리카로 태어났지만 아빠들을 위한 최고의 핑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X7을 사는 이유는 이 패밀리카로 쓰기 위함이야. 우리 아들내미들 딸내미들 다 태우고 또 우리 부모님도 모시고 이렇게 할 때 이 패밀리카로 쓸 수 있어야지 라면서 X7을 사지만 사실 가족이 타지 않을 때는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차로서 멋지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엔진 만드는 기술이 진짜 갈 때까지 가서 이제는 자연흡기 엔진과 별반 다르지 않은 터보차저가 장착된 엔진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아주 즉각적인 엔진 반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변속기의 반응도 재빨라요. 반응성이야 BMW 엔진과 ZF 8단 변속기의 궁합 그대로 좋지만 토크 컨버터 앞쪽에, 그러니까 엔진 뒤쪽에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가 장착이 되면서 훨씬 더 강력한 출력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성을 변속기로 때려 넣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최대한 즉각적으로 바퀴를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도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배기음입니다. BMW S68 신형 8기통 엔진은 이 유로6D 그리고 유로7까지 만족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엔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기음이 많이 약해졌어요. 이 배기 라인에 GPF 밀입자 필터가 달려 있습니다. 이 밀입자 필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앞쪽에서 넘어오는 이 배출가스나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장치가 기본적으로 맞지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배기 라인을 막고 있는 구조기 때문에 앞쪽에서 넘어오는 V8 엔진의 그 우렁찬 사운드를 저감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배출가스만 필터링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멋진 배기음까지도 필터링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아봤을 때 예전에 V8 엔진에서 느껴지던 진짜 우르르 하면서 가던 그런 하모니 같은 느낌, 그런 V8 엔진 특유의 느낌은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 8기통 자동차를 타셨던 분들에게는 뭐야 8기통 엔진이 배기음이 이거밖에 안 돼? 이 필링이 이거밖에 안 나와?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고 8기통이지만 조용한 그런 엔진의 배기음 그리고 이 필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배기음이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여기 아이코닉 사운드라는 것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상 배기음이에요. 요걸 끄면 배기음이 상당히 많이 아쉬워지죠. 하지만 아이코닉 사운드를 켜면 뽀봉 뽀봉 팝앤뱅 사운드, 이 후연소 사운드 같은 것도 가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GPF 필터가 달려있는 자동차들에서는 이 후연소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구현될 수 없는데 이 BMW 같은 경우는 팝앤뱅 사운드를 이런 식으로 가상 사운드, 스피커를 통해서 만들어주고 있네요. 뒤쪽 스피커에서만 나오도록 만들어서 진짜 뒤쪽에서 빠방빠방 터지는 것 같은 착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알면서도 속아줄 법한 그런 가상 사운드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일반적인 컴포트 모드로 넣고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 승차감이 꽤 많이 부드러워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 잔진동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완벽하게 걸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핸들이나 시트, 내 엉덩이 이런 쪽으로 전달되는 이 불쾌한 잔진동들이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어요. 스프링이 공기다 보니까 이런 잔 충격들을 아주 고급스럽게 걸러주고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자체는 싱글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듀얼 챔버, 3 챔버 이런 에어 서스펜션과 달리 이 스프링의 강도를 하나로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어 스프링의 세팅 자체를 한없이 부드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한쪽 바퀴로 이 맨홀 뚜껑들을 계속 밟고 있는 상황인데 불쾌한 느낌이 거의 전달되지 않아요. 진짜로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차를 받아서 지금 3일, 4일째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꽤 많은 시간을 주행을 해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제 차를 안 타고 이 차를 타고 싶어요. 그 정도로 승차감에서 오는 피로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하고 컴포트한 승차감을 제공해주고 있네요. 이 승차감에 예민한 분들이 타도, 승차감에 좀 둔감한 분들이 타도, 어떤 분들이 이 차에 타더라도 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승차감 세팅으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이 패밀리카로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자식 가변 댐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를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꾸면 댐퍼의 세팅 자체가 굉장히 하드해지고 단단해지고 조금 더 노면을 잘 움켜쥐고 달릴 수 있는 세팅으로 바뀌게 되지만, 그 변화조차도 이 기본적으로 컴포트함을 잃지 않는 선에서의 변화에 한정됩니다.
외관 디자인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럭셔리 클래스 숫자 7이 들어간 이 라인업의 특유의 디자인이 들어갔습니다. 분할형 헤드램프가 들어갔다는 뜻이죠. DRL은 위쪽에, 실제로 앞을 비추는 기능을 하는 헤드램프는 아래쪽에 장착되어 있는 이런 램프가 적용이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아이코닉 글로우도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은 낮이라서 그렇게까지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위쪽에 보면 램프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테두리에 램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릴에 빛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처럼 이 연출을 해놨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BMW가 롤스로이스에서 이 판테온 그릴이 신전에 불이 쫙 내려오는 것처럼 만들기 위한 그런 효과로 처음 적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BMW X7 그리고 X5 같은 자동차에서도 적용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릴 테두리에 램프가 들어오는 것보다 이 그릴의 수직형 기둥을 따라서 빛이 내려오는 이런 연출이 저는 조금 더 은은하고 더 멋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리고 지금 그릴 안쪽에는 액티브 셔터 그릴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에 히팅이 필요할 때는 이 셔터 그릴을 닫아놓고 엔진이 공기를 더 많이 빨아들이고 또 엔진에 냉각이 필요할 때는 이 셔터 그릴을 여는 방식의 액티브 셔터 그릴인데, 오늘 영하 10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진을 저희가 켜놨음에도 불구하고 액티브 셔터 그릴이 닫혀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엔진도 지금 춥나봐요. 우와, 와, 일단 멋집니다. 이 BMW의 S68 최신의 V8 엔진이 장착돼 있어요. 이 V형 8기통 엔진이고요. 터보 차저를 2개, 이 트윈 터보를 이 V형 계곡 안에 넣어놓은 그런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핫비라고 하죠. 아주 뜨거운 이 구조인데, 뜨거워서 지금은 좋네요. S68 엔진이라고 하면 727마력을 발휘하는 BMW M5나 XM 이런 자동차들에도 이 엔진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차에는 지금 530마력까지 이 8기통 엔진의 출력을 디튠해서 장착을 해놓고 있어요. M 퍼포먼스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출력을 좀 낮춰놓은 걸 볼 수 있네요. 자, 측면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2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27540EE 사이즈의 휠이 장착되어 있고요. 오늘 1월 2일이기 때문에 저희 시승차에는 금호 타이어의 윈터크래프트 윈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겨울철 안전운전 꿀팁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겨울철 안전운전 꿀팁 윈터 타이어 하나 끼우시면 그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측면 디자인에서 아주 여러 가지 디자인 디테일들이 더해졌습니다. 일단 이쪽에 M 배지부터 해서 하부 쪽에 이런 사이드 스커트 같은 디자인들도 뒤쪽까지 이어지는 구조고요. 캐릭터 라인도 아래쪽에 하나, 위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디자인 디테일들을 더해서 아주 화려하고 강력한 디자인을 뽐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지금 주유캡 같은 경우 열어보면 여기 무연 휘발유만 주유하십시오, 옥탄가 95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BMW M60i는 일반유를 주유해도 상관없다고 나와 있긴 합니다. BMW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옥탄가 91 정도의 일반유를 주유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S68 엔진 자체를 쥐어짜는 세팅을 하지 않고 조금 여유를 남겨놓은 그런 디튠 세팅이기 때문에 옥탄가 98을 가장 권장하지만, 옥탄가 98이 들어가든 95가 들어가든 91이 들어가든 옥탄가 에 맞춰서 이 ECU가 계산을 해서 노킹 제어를 하기 때문에 어떤 연료를 주입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게 BMW 측의 설명입니다. 자, BMW SUV의 상징이죠. 레인지로버로부터 가져온 이 클램쉘 테일게이트 기술을 역시 이 BMW X7에도 적용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테일게이트가 두 개로 나눠서 열리고요, 아래쪽만 이런 식으로 닫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차를 뒤쪽으로 바짝 대고도 위에 쪽 테일게이트만 열어서 이 짐들을 빼고 넣고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이 클램쉘 테일게이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처럼 촬영을 하는 사람들은 클램쉘 테일게이트가 너무 좋은 게,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장비 카메라를 빼서 막 세팅하고 여기 막 올려두고 이런 식으로 할 때도 클램쉘 테일게이트가 이 활용성이 너무 좋고, 또 이 테일게이트가 300kg까지 버텨줍니다. 그래서 저처럼 묵직한 사람이 올라가도 이런 벤치 체어 같은 걸로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 클램쉘 테일게이트는 너무나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돼요. 자, 그리고 이 클램쉘 테일게이트를 올린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에어 서스펜션을 활용해서 차고를 낮춰줘서 내가 트렁크에 짐을 더 쉽고 넣고 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는 3열 시트를 이렇게 펼쳐놨을 때는 기본적으로 300리터의 공간, 저희가 지금 중형 캐리어 하나 그리고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이 정도의 딱 공간을 보여주고요. 제가 고생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열 시트는 전동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르면 바로 폴딩이 됩니다. 전동식으로 이렇게 폴딩이 되죠. BMW XM보다 낫다. XM이나 iX 같은 차는 이 차랑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나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전동식 폴딩이 없었는데, BMW X7 M60i는 확실히 7이니까 가장 플래그십 SUV니까 이런 식으로 전동식 폴딩도 꼼꼼하게 갖추고 있네요. 이렇게 전동식 폴딩을 통해서 3열까지 열고 나면 총 750리터의 공간이 확보되게 되고요, 이 골프백 4개를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2열 시트가 완전히 폴딩은 안 되지만 이렇게까지 앞쪽으로 최대한 기울이게 되면 저 같은 사람도 들어가서
누울 수 있겠죠? 저 같은 사람도 들어가서 발을 다 넣고 이렇게 하면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차박 같은 거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러기지 스크린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짐이 바깥쪽으로 보이지 않도록, 또 안쪽에 짐이 혹시라도 튀어서 안쪽으로 승객석 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꼼꼼히 갖추고 있네요. X7이라고 이렇게 모델명도 붙여두고 있고요. 3열에 들어오고 앞쪽 2열 시트를 당겨서 실제로 승객이 앉는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잠깐만. 저는 키가 185cm인 성인 남성입니다. 그리고 상체가 좀 긴 편인데, 저 같은 성인 남성에게는 3열에 앉아서 실제로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저보다 조금 작으신 분들 혹은 여성분들, 아이들은 충분히 타서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것들 가능합니다. 이 버튼 누르면 이 3열 승객을 위한 또 별도의 글래스 루프를 갖추고 있어서 이쪽 쿼터 글래스 그리고 위쪽 글래스 루프까지 더해서 이 3열 승객도 충분히 이 개방감을 누리면서 주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두고 있고요. 그리고 3열 승객을 위한 별도의 공조도 지원이 됩니다. X7은 5존 공조가 지원이 돼요. 1열 운전석 조수석, 2열 운전석 조수석, 3열 시트에 앉은 승객까지 이 5자리의 승객이 모두 다 각기 다른 온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열 시트도 열선 시트가 3단계로 장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컵홀더도 이쪽에 하나씩 장착해 두고 있습니다. 펜 음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컵홀더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USB-C 케이블도 하나 장착해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버튼을 통해서 3열 시트를 또 폴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동 시트를 폴딩해서 3열 승객이 혼자 타고 가다가 나 트렁크에서 뭐 빼야 돼 라고 하면 바로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꺼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능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전동 시트로 똑같이 올라가고요. 이런 부분을 보면 확실히 BMW X7이 패밀리카의 끝판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2열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역시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죠. 탁 트여 있는 것도 멋있고, 여기에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밤에 봤을 때 이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쫙 비춰지면서 약간 라운지 같은 느낌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들은 BMW X7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X7보다 낫다. X7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긴 하는데 여기를 일부러 막아놨습니다. 뭔가 좀 답답한 느낌도 들고 있는데, BMW X7 M60i는 이 개방감이 있으면서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와서 한층 더 이 무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확실히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2열에서 버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버튼 아래쪽에 전동 선 커튼 이런 것들도 조절할 수 있고, 또 이 글래스 루프 같은 것도 이쪽에서 버튼 한번 눌러서 조절할 수 있죠. 터치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2열에 독립 시트가 적용돼 있어요. 그런데 독립 시트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열선 시트밖에 안 된다는 게 아쉬워요. 지금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짜린데? 1억 8천만 원이 넘는 SUV인데 통풍 시트도 없으니까 마사지 시트도 없습니다. 그냥 7 시리즈엔 있거든요. 그런데 X7에는 이런 게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컵홀더는 지금 아래쪽에 있습니다. X7이 폭이 사실 1990mm입니다. 이 차폭을 더 키울 수 없어서 도어 트림 쪽에 컵홀더가 있거나 아니면 암레스트에 컵홀더가 있거나 해야 되는데, 아래쪽에 컵홀더가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조금 아이러니한 요소로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1억 8천만 원짜리 SUV인데 지금 컵홀더 주변 이 재질이, 이 플라스틱이 진짜 생 플라스틱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눈에 잘 보이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마감해 놓은 거 아쉬움으로 느껴집니다. BMW가 남성적인 럭셔리,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섬세하게 하나하나 디테일을 따져보시는 분들께는 X7의 아쉬운 부분들도 이렇게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1열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노 가죽 시트가 적용됐어요. 이 실제 양가죽은 아니고 소가죽을 가지고 양가죽 같은 느낌을 만들어냈다는 건데, 가죽의 코팅이 얇아서 이 가죽의 질감이라든지 촉감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시트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가죽 퀼팅도 다이아몬드 형태로 꼼꼼하게 돼 있어서 시트의 형상도 아주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헤드라이너 같은 경우는 진짜 알칸타라 브랜드의 알칸타라 가죽으로 마감이 돼 있어요. 실제로 만져봤을 때, 그리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스포티하고 감성적인 느낌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1열 전체적으로 이 콕핏 디자인을 보면 BMW에서 이제 나름 익숙해진 느낌이죠. 12.3인치 디스플레이, 그리고 14.9인치 디스플레이가 커브드로 들어오는 거, 일체형 디스플레이.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드라이브 7이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시리즈별로 3 시리즈 다르고 5 시리즈 다르고 7 시리즈, 8 시리즈 다르고, 이런 식으로 콕핏 디자인이 다 다른 게 더 멋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일체형 디스플레이에
아이드라이브 조작부에 이런 것들이 똑같으니까 살짝 이제 식상해지는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올해부터는 노이에 클래스의 차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런 콕핏 디자인을 보는 건 이제 끝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M60i 모델이다 보니까 진짜 카본 패턴을 짜서 넣어놓고 있기도 합니다. 뭐 경량화에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한층 더 스포티한 감성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이라든지 기어 노브라든지 아니면 아이드라이브 다이얼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식으로 크리스탈로 만들어두고 있어서 실제로 빛이 비쳤을 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 실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차의 사운드 시스템일 텐데 노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좋은데요? BMW X7 M60i에는 바우스 앤 윌킨스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바우스 앤 윌킨스의 상징, 이 다이아몬드 돔 트위터도 이쪽에 장착되어 있죠. 실제로 인공 다이아몬드를 얇게 깎아서 트위터 진공판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 고음을 낼 때 진동판이 떨리면서 생기는 왜곡을 잡아낼 수 있으니까 이게 찢어낼 듯한 고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청하게 뚫고 나가는 것 같은 고음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다이아몬드 돔 트위터가 실제로 장착되어 있고, 2열 뒤쪽까지 해서 천장 스피커도 하나, 둘, 셋, 4개가 달려있습니다. 이 차에 스피커가 총 20개가 들어있고요. 이 스피커의 최고 출력은 1475W에 달합니다. 이 차는 기본적으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됐다 보니까 안정적이고 고출력의 스피커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들어봤을 때 사운드의 느낌이 악기 하나하나, 목소리 하나하나가 그 위치에 딱 그려지는 느낌, 정의감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또 탁월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음향 프로필도 스튜디오, 콘서트, 온스테이지, 뒷좌석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설정해 놓을 수 있고, 어쨌든 이 전체적인 스피커가 다 나를 향해서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느낌이 드는 진짜 멋진 사운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BMW X7에는 후륜 조향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유턴을 하는데요, 와, 차선 3개를 딱 이용해서 들어올 수 있는 이 정도의 회전 반경을 보여줘요. 기본적으로 X7은 5160mm의 전장을 갖춘 자동차입니다. 이 대형 SUV인데 지금 회전 반경을 놓고 보면 BMW 한 3 시리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회전 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바퀴를 최대 3.5도까지 핸들과 반대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시속 60km 아래에서는 핸들과 반대 방향으로 뒷바퀴를 60도까지 돌려주고요. 시속 60km 이상에서는 핸들과 같은 방향으로 뒷바퀴를 돌려줘서 고속 안전성, 그리고 차선을 바꿀 때 대각선으로 이렇게 서서히 크레버크를 하듯이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추고 있어요. 이런 기능까지 아주 꼼꼼히 갖추고 있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운영할 때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오닉 9을 타면서는 일상생활에서 운영하면서 약간 부담이 느껴졌어요. 길이가 5m, 휠베이스가 3100mm가 넘는 자동차다 보니까 유턴을 해야 될 때, 아니면 주차장에서 주차를 해야 될 때 약간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BMW X7은 아이오닉 9보다도 더 큰 차입니다. 그런데도 후륜 조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이 차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SUV들의 후륜 조향은 이제는 거의 필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 지금 저희가 남한산성길에서 핸들링을 해보고 있는데 차체가 많이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차를 이렇게 급격하게 코너링했는데 차체가 지금 2도, 4도? 이 정도밖에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격한 커브를 빠져나가는데 지금 이렇게 꺾었는데 차체가 3도밖에 기울지 않았어요. 이 차체가 거의 극단적으로 수평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스펜션이 물러지면 좌우로 롤이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핸들링 성능이 트레이드오프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BMW X7 M60i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을 아주 무르게 세팅을 해놓으면서도 핸들링 성능까지 잡아냈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BMW의 ARS 기술 덕분입니다.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제이션이죠. 이 자동차 하부에 있는 이 스테빌라이저 바 가운데에 48V 전기 모터를 장착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차체가 한쪽으로 기울려고 하면 이 스테빌라이저 바를 강제로 비틀어서 눌리고 있는 한쪽의 차체를 강제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X7 M60i는 한없이 부드러운 승차감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제이션 덕분에 급격하게 핸들을 꺾는 이런 상황에서도 차체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원래는 안 돼야 정상인 것들을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극복하는 거, 이게 진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핸들을 급격하게 꺾었는데 2도 또 급격하게 꺾었는데 3도, 이 정도면
SUV인데도 불구하고 이 스포츠 세단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의 수준의 핸들링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승차감과 핸들링을 동시에 잡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르쉐의 PAR, 메르세데스 벤츠의 MBC,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의 6D 다이내믹스 서스펜션, 이런 기술들이 대표적입니다. 차체에 롤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앞뒤 피칭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유압식 서스펜션을 달아서 차체가 기울려고 하는 그 순식간에 유압을 이용해서 그냥 들어버리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서스펜션들도 물론 대단히 좋죠. 그런데 그것들은 유압으로 작동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 내구성에 있어서 괜찮을까? 물론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BMW 같은 경우는 그런 유압식 서스펜션을 장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저, 이 48V 전기 모터로 이 스테빌라이저 바를 아예 비트는 방식으로 이 차체를 제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각자의 방식이 다른데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보면 이 X7 M60i 같은 경우도 충분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한번 활성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 한번 누르면 바로 작동이 되고요. 시속 70km 제한 속도에 맞춰서 바로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죠. 이 차가 이런 식으로 차선을 스스로 변경하죠. 앞차를 인식하고 차선을 다 변경한 다음에는 알아서 방향 지시등도 꺼줍니다. 커브길에서도 내가 손만 이런 식으로 대고 있으면 이 차선 중앙을 정확하게 유지해주면서 이 조향을 해주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ADAS에서는 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이 기능도 충분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다시 차선을 바꿔보면 이 커브길을 빠져나온 다음에도 즉시 옮겨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유럽의 안전 규정에는 내가 방향 지시등을 반드시 조작한 다음에 이 차가 스스로 조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MW도 그 규정에 맞게 ADAS 세팅을 한 거고요. 이 방향 지시등을 조작한 다음에 3초 이내에 작동을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럽 안전 규정이라는 그 한도 내에서는 가장 뛰어난 수준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걸 가지고 지금은 좋다고 해서는 안 되겠죠. 이 차는 1억 8,480만 원짜리 SUV이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 테슬라 모델 S, X, 사이버트럭 이런 미국산 1억대 중반 자동차들이 FSD, 차가 스스로 도심과 고속도로 모두에서 핸즈프리 자율주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ADAS를 가지고 기술이 뛰어나다, 너무 좋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이죠. 그래서 BMW X7 M60i는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경쟁력이 떨어진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BMW는 올해부터 iX3를 시작으로 노이에 클래스의 플랫폼을 탑재한 차들에는 스냅드래곤 라이드 파일럿이라는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스냅드래곤 라이드라는 시스템 원칩을 탑재해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간선도로에서는 완전히 핸즈프리 주행이 가능하고, 신호등을 보고 정차했다가 재출발하고 도심 교차로도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자율주행 기능을 BMW도 탑재를 한다는 건데요. 물론 그 스냅드래곤 라이드 파일럿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는 실제로 나와보고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능들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요소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BMW의 그 하이웨이 어시스턴트랑 시티 어시스턴트는 이 유럽 안전 규정에서 DCAS 인증을 최초로 받았습니다. 이 유럽 안전 규정을 따르는 우리나라에서도 BMW의 운전자 어시스턴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60개국에서는 이미 인증을 다 받아서 실제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올해 안에 100개국까지 사용 가능 국가를 늘릴 거라고 하는데 그 100개국 안에 우리나라는 무조건 포함이 됩니다. 이 UN 규정을 따르는 유럽 외 국가에 이 100개국이 포함이 돼 있는 거고, 이 BMW 브랜드 내에서도 우리나라 BMW 코리아가 10위권 안에 무조건 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적극적으로 이 BMW의 새로운 자율주행 시스템 스냅드래곤 라이드 파일럿이 탑재가 될 걸로 예상이 돼요. 퀄컴과 BMW가 협력을 해서 지난 3년간 무려 엔지니어 1,500명이 함께 개발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줄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물론 테슬라 FSD가 지금 가장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 우리가 다른 시스템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까지 모두 다 경험을 해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이 가장 뛰어나다 라고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겠죠. 또 이 회사들 간의 경쟁을 우리 소비자들은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수준일지 올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나오는 대로 가장 먼저 차를 구해서 한번 시승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게 유럽이 됐든 미국이 됐든 찾아가서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BMW X7 M60i를 시승해봤는데요. 이 차 시작 가격은 1억 8,480만원부터였습니다. 지금 할인 같은 경우는 1,500만원 정도가 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내가 운전도 좀 즐기면서 무엇보다 이 가족들을 럭셔리하게 편안하게 태울 수 있는 차라는 점에서 이 BMW X7 M60i는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차플레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